가운데 여기서 배웅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이런 때 민정수석 출석했습니까? 이게 다 농단입니다. 저 두 분 간사 간의 합의.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자, 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왕 실장의 명령에도 민정수석이 항명을 한 건데요. 자, 청와대에서 저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자, 항명 사태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실에서 도청 감지기를 샀다는 얘기가 오늘 또 야당 의원이 주장을 펴서 나왔는데요. 이 얘기까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일단 저는 사실 저도 국회 오래 출입했는데 저런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 실장이 나와라 그랬는데 난 못 나가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만 한 10년 이상 했는데요. 처음입니다. 예. 네, 정말 오늘 정치부 기자를 바빴고요. 오늘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야가 출석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 청와대의 가장 윗사람이 나와라 했는데도 민정수석 비서관이 못 나간다 이러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정말 이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인 어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항명 사태인데요. 청와대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오죽하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럽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다. 예. 청와대도 당황스러운데 국민은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박성원 논설위원께 네.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국회에서는 이번에 문건 유출 사건이 민정수석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민정수석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 이게 국회의 지금 논리였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된 거고 네. 박성원 논설위원 보시기에는 네. 나오는 게 맞았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나오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과거에도 전례가 있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당시 수석, 민정수석과 또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이 두 차례씩 국회에 나와서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답변한 적이 있고요. 또한 이에 대해서 지금 이 해당 김영한 수석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 그 당시에는 본인들과 직접 관련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기 때문에 출석을 했지만 이 사안이 벌어졌던 문건 사건 당시 작년 1월 당시에는 나는 여기 재직하고 있지 않고 6월에 임명됐기 때문에 예. 내가 이거에 대해 답변할 사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본인이 현재 책임지고 있는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그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른바 문건을 작성했고 유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직책상 나와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자살한 최모 경위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로부터 회유 압력을 받았다는 유출 관련한 또 한모 경위 예.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될 국회에 나와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나와서 국회에 답변을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문건이 유출이 민정수석실에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당위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 그 자체에 나와야 되죠. 예. 지금까지 청와대의 어떤 운영이라는 거는 이 청와대 비서실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감독하는 기관인데 그동안 청와대가 너무나 버티기로만 일관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3년 차를 맞아서 뭔가 대통령도 바뀌고 청와대도 바뀐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충분히 답변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 가장 당황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김영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역시 검찰 출신이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김 실장으로서는 깜짝 놀랐을 법하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3년차 집권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문건 파동 이후의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는데 예. 이 부분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돌발적으로 사표를 던진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해야 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질문을 나누는 동안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와 김기춘 실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 표명하는 김영한 수석의 사퇴 배경은 무엇인지요?
그러게요. 뒤에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혹시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닌지요? 자, 조수인 차장이 답변을 좀 주실래요? 네. 일단 그 문제의 정윤회 문건, 이 부분이 작년 1월에 바로 정윤회 문건이 있다는 것이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됐죠. 예.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서 정윤회 문건을 작년 1월에 그 보고를 했고,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이 4월 15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범위하게 청와대 문건이 그 밖에 시중에 유통된다. 이 부분을 알아차린 것도 5월 말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김영한 수석이 임명된 것은 바로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한 수석은 지금 그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내가 재임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박성원 논설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의혹,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줬느냐, 이런 야당의 공세에도 답변할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오늘 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의 표명을 왜 했는지 우리도 참으로 궁금하다. 기자들도 정말 궁금합니다. 예. 좀 불끈불끈 하는 성격인가 본데, 과거에도 뭐 맥주병으로 기자를 한번 쳤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었는데, 예.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분을 좀 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대검찰청 출입할 때 김영한 민정수석이 대검 공안 3과장이었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곧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강직한데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죠. 네, 그래서 91년에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에 이 기자들과 회식을 하다가 서로 약간 언쟁이 있었고, 이 와중에 한 일간지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서 맥주병이 산산조각이 나는 이 예. 일화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한 수석의 그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6월에 민정수석으로 내정이 되고 나서 그 여러 언론에서 91년도 그 맥주병 사건에 대한 그 소회를 물었거든요. 네. 그때 김영한 수석의 말, 변명하지 않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김영한 수석의 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김영한 수석이 그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입 바른 소리를 잘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검찰의 안팎에서는 그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가서 좀 직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물러났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서운한 감정이 드네요. 자, 청와대에서도 일단 사표를 수리할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여기서 짚어볼 게 있어요. 네. 자, 지금 청와대에서 항명 사태가 일단 벌어졌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지난해 어쨌든 조홍천 전 비서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지금 칼을 꽂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유진용 전 장관, 네. 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과거의 일을 폭로를 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자, 청와대 이거 기강 네.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오늘 김기춘 실장이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잡겠다 그랬는데, 반나절도 못 가서 바로 비서실장이 출석하라는 국회 요구를 받아서 출석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당사자인 수석이 항명을 해버린 거죠. 예.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기춘 실장이 지난해에 문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문건을 회수하고 유출 경로도 다 그때 밝히고, 또 이러한 그 비선실세 의혹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가려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이런 소지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쌓아온 것이 결국은 청와대의 총체적인 기강 회의를 초래했다. 이런 비판에서 김기춘 실장도 자유롭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자, 과연 민정수석이 물러나는 걸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청와대 항명의 법적인 제재는 해임으로만 가능한가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파면은 타당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왔는데요. 자, 조수인 차장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해임만 가능합니다. 해임만? 네, 왜냐하면요. 지금 어떤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민정수석은 정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이 발탁해서 쓴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파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법률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임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해임만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박지만 회장 이야기가 오늘 정무위에서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 그 김기춘 실장이 오늘 의원들의 이제 추궁에 대한 답변으로 그 근신하라 이러한 그 조치를 근신하라고 조치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소개를 했는데 상당히 그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실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과연 그 당시에 애초에 이런 문건 사건이 발생하고 했을 때에 과연 그 미행설도 나오고 할 때에 정윤회 씨와의 권력 암투설이 불거졌을 때 정확하게 진상을 가려서 왜 이런 소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근신을 시키고 또 정윤회 씨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단속을 했다면 이렇게 오늘 국회에서 뒤늦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태원 변호사께 좀 네. 짧게 여쭤볼게요. 네. 자, 지금 청와대 좀 난맥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수습할 수 있을지 좀 답을 좀 주시죠. 예, 우선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잘 믿지 못한다는 그 여론이 높은데요. 그건 예. 검찰이 무슨 뭐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국정에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인적쇄신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지 이게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문건 유출,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로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선 드러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난맥상 문제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는 검찰 수사로 밝혀졌지만 대통령 비서실로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픕니다. 자, 김기춘 실장이 저 이야기, 아들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자, 1년째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 얘기를 국회에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그 김 실장이 그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 불의의 사고로 지금 그 뇌사 상태에 빠져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요. 예. 이 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을 듣고 잠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이 숙연해졌는데요. 이 말을 한 것,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김기춘 대통령 실장은 그동안에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들 이야기까지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동정론을 자극하려는 거 아니었냐. 예. 나의 개인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으니 믿어달라. 이런 어떤 당부였는데요. 문제는 오늘 그 문건 파동 이후에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히기 직전에 바로 민정수석까지 이렇게 항명을 했기 때문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말 이렇게 해서 유임을 할 수 있을까? 예. 네, 이런 그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아마 더 좀 유임을 시키고 싶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오늘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또 청와대에서 구입한 새로운 품목 문제 삼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품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최민희 의원이 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예. 지금 청와대에서 그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건이 신고한 것과 다르다. 그리고 또 구입한 물건들이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었다. 예. 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지금 뭐 그림도 준비되어 있을 텐데 보면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일단 부분 가구들을 구입을 했는데요. 예. 신고를 할 때는 뭐 중소기업 제품 100만 원 상당을 샀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한 260만 원 상당의 고가 가구들을 샀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왜 청와대는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이런 서류 실수까지를 해가면서 비싼 가구들을 구입했느냐, 뭐를 또 숨기고 있느냐,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도청 감지기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최민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또 드러났는데 청와대에서 도청 감지기가 왜 필요할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 의원이 오늘 질의를 했는데요. 김기춘 실장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몰카 감지기라고 써놨어요. 식별명에 몰카 감지기를 샀더라고요. 이거 왜 샀습니까? 네. 필요하다고 해서. 네, 좋습니다. 네. 그건 아마 휴대용이니까 네. 뭐 해외 가실 때라든지 이렇게 이동할 때 쓰려고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해외가 자, 지금 해외 갈 때 쓰려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국가 원수가 해외 가면은 그 나라에서 도청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교관은 정말 이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데요. 예. 외국 정상이 왔을 때 그 정상을 만나는 자리, 특히 호텔 이런 데에 도청 장비를 달아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 사례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설명은 그 외국에 갈 때, 외국 정상과 만날 때 혹시라도 이런 도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청을 감지하는 장비가 불가피했다. 이런 논리인데요. 문제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보안이 중요한 장비라면 이 경호실에서 해야지 왜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구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품들 목록들을 이 최민희 의원이 뭐 열심히 지금 파헤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좀 낯설게 느끼는 물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이 캠코형 카메라, 시계형에 예. 빼가지고 이렇게. 몰래카메라죠? 예, 일종의 몰카를 그 제2부속실에서 예. 구입을 해서 그때도 이제 최민희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 대통령을 근접해서 보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한 그 어떤 민원인들의 얘기도 듣기 위해서 사실 그런 카메라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예. 또 지금 아까 조수진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외교안보수석실의 경우는 해외에 나갔을 경우 특히 어떤 그 호텔이나 대통령 주변 또 외교안보수석실 오가는 우리 문서를 어떤 그 도청하고 하는 것을 역차단할 수 있는 이런 장치는 필요한데 문제는 이 절차에 자꾸 투명하지 않은 다소 그 엉뚱한 데서 구입처로 돼 있고 예. 실체와 형식적 요건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자꾸 빈발하니까 불신을 쌓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단순히 실수로 볼 수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최민희 의원이 이 부분을 의혹을 갖고 있으면 예. 청와대에서 찾아가서 진작에 이러이러한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떠들어서 어떤 우리의 어떤 안보가 어떤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저러한 내용을 노출시키는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되는데 청와대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세련되지 못했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황시택 기자, 지난번에 예. 몰래카메라가 논란이 됐었는데, 자, 시계형 몰래카메라 어떤 건지 또 짧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시계형 몰래카메라 지금 12월 14일 정도에 최민희 의원이 이제 밝힌 건데요. 예. 청와대는 이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연설 기록 비서실에서 어떤 녹음을 하기 위해서 샀다. 근데 문제는 그 녹음 용도의 보이스 레코더가 이미 15대가 있었다는 거죠. 예. 특히 제2부속실 비서관을 샀기 때문에 또 안봉근 비서관이 어떤 일을 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또 불필요한 의혹도 샀었습니다. 자, 바로 제가 차고 있는 바로 이 시계입니다. 저희, 방송사에서도 간혹 이 몰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몰래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시계가 몰래카메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스튜디오를 한번 촬영했었는데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스태프진들이 과연 알고 있었는지 제가 촬영하는 걸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저 영상이네요.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손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몰래카메라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작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 얼굴과 우리 FT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직접 촬영하면서 이야기까지 했는데 목소리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요. 아무도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몰래카메라가 저런 효과를 내고 있는 건데, 자, 청와대에서 저걸 왜 쓰려고 했는지, 그래서 논란이 계속 이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 예, 저는 좀 아까 황승택 기자가 얘기했던 고가의 가구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이 오늘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의 어떤 구입 내역이 나왔습니다. 침대가 669만 원, 책상이 545만 원, 뭐 이런 어떤 고가의 제품인데 이게 전부 명품 가구이기 때문에 한국 가구라는 어떤 구입처에서 들여오는 걸로 지금 목록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이 돼서 응답이 시대번호가 됐어요? 다른 걸로 붙었다는 게 아, 문제죠. 그래요? 대통령이 잠도 잘 주무시고 또 직무도 정말 충실하려면 이 가구도 좋아야 되고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지만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뭐 중소기업 제품으로 바꿔가지고 식별번호를 붙여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꾸 야기시키는 거죠. 예. 솔직한 게 최고인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또 막 들어왔습니다. 자, 도청 감지기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 이런 문제들이 외부로 상세히 알려지는 것이 청와대 내 규정에 맞는 건가요? 자, 시청자분께서 궁금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물품을 이렇게 구입하는데 자, 대외비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공개가 되냐? 아마 이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누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성훈 논설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것을 청와대가 먼저 국민한테 특히 저러한 사안, 청와대에 쓰는 내용물들을 공개했다면 그건 청와대 분명히 규정 위반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가에 대해서 청와대를 상대로 어떤 자료를 입수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국회의 고유한 권능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저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국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것이 보안에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다 할 경우는 사전에 의원에게 어떤 비공개로 답변을 요청을 해서 예. 비공개로 설명을 해서 저렇게 공개되지 않게 할 수는 있는데 가구나 이런 것이 무슨 국가안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저런 가구도 그렇고 지난번에 윤전추 행정관과 관련해서 헬스 트레이너 윤전추 행정관을 썼는데 민원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은 설명이 가당치 않은 설명이고 또 예. 고가의 헬스 트레이닝 기구를 사서 쓰면서 그 부분을 사실 옹색하게 막 설명을 했는데 기자들이 쓴다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대통령의 건강은 사실 중요한 업무 수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다라고 실질에 부합하는 설명을 솔직하게 해주고 또 보안을 지켜야 될 것은 국회 보안을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구 엉클어져 있어요, 예. 지금. 도청 감지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도청 감지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시면 위키리크스에서 폭로가 된 내용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메르켈 총리의 전화 통화들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아주 냉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독일 정상마저 이렇게 지금 하니까 예. 도청 감지기는 필요한데 다만 지금 박성훈 논설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왜 상관없는 부서가 좀 불투명한 과정을 제가 구입하느냐 좀 의혹을 사는 이런 청와대의 좀 매끄럽지 못한 예. 행정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자, 같습니다. 세 분 패널 모두 청와대의 솔직한 대응 이거를 주문했는데요. 청와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